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강의, 제 설명은 뭐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라우터 53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제 소개를 하면 ISP에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의 네트워크 관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DNS 담당자로 한 6년, DNS 담당자로 6년 6개월은 아니고, 아무튼 네이버에 DNS 담당자로 입사를 해서, SE, 뭐, 매니저,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한 6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DNS 전문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날짜를 보니까 벌써 12년이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고요. 발표한 목적은 뭐 이렇게 아까 질문하시는 것들 뭐 이런 거저런 뭐 궁금하신 것들 저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발표를 하는 거고요. 오늘의 목차는 라우터 53이 뭔가라는 거 하고 근데 라우터 53이 그 AWS 제공하는 DNS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DN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일반 DNS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차이점 있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라우터 53에 보면 GSLB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 저런 걸 이용해서 뭐 페이로버도 할 수 있고 글로벌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이거 돈은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어느 정도 나오나 이렇게 해서 비용 관련해서 공부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라우터 53하고 AWS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보통 어떤 거랑 연계해서 쓰나 뭐 그 정도 그냥 개요만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우터 53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네, 그게 좀 쓸 것 같고 그다음에 보너스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제가 보니까 저거 라우터 53을 이미 GSLB를 쓰잖아요. 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GSLB를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원래 살려면 몇 천만 원에서 이렇게 억 단위까지 장비가 하거든요. 근데 라우터 53의 GSLB를 공짜로 쓸 수 있는 팁이 있어서 네, 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편하게 중간중간에 질문 뭐 모르시는 건 다 질문하셔야 되고요. 제가 교육 강의 뭐 유료 강의도 예전에 그러니까 DNS 쪽으로 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예전 회사 다니면서 한 10년 해서 근데 다들 집에 가면 안 봐요. 책 안 보고 기억도 안 나고 질문하고 싶은데 연락처도 없고 뭐 그래서 항상 그냥 중간중간에 손 들고 아니면 뭐 공부하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근데 40분입니다. 네, 라우터 53은 네. AWS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고요. 라우터 53은 보면 일반 DNS 기능, 네임 서버 기능에다가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요.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L4 기능, 서버 로드 발란싱이라고 그래서 SLB, 그러니까 서버가 두 개 있을 때 하나 죽어도 페일오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라우터 53에 있고요. 그다음 GSLB라고 해서 글로벌 서버 로드 발란싱이라고 해서 보통 L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적으로 보면 한쪽 IDC에만 있어야 그 페일오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국가별로 된다든지 뭐 이런 글로벌 서버 로드 발란싱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DNS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DNS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DNS 동작은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위해 IP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네트워크 담당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인터넷은 IP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라우팅 테이블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고 도메인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IP를 모르기 때문에 도메인으로 해놓으면 그게 IP를 변환해서 그게 라우터 쪽에서 보면 라우팅을 찾아서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름 풀기죠. 이름 풀어주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기 위해서 따따따 맛집.com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 뭐 요즘은
PC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에서 캐시 DNS, 캐시 DNS에다 질의를 합니다. 따따따 맛집닷컴이라고. 그래서 뭘 물어보죠? IP를 물어보죠. IP를 물어보면 얘는 루터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닷컴에 대해서 맛집닷컴이니까 컴은 또 얘가 알고 있는 건 닷컴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닷컴에 대한 네임 서버를 알려주면 얘가 다시 닷컴에 가서 물어봅니다. 맛집닷컴의 네임 서버는 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럼 얘가 맛집닷컴에 대한 네임 서버 정보를 확인해서 이제 걔한테 가서 또 물어보죠. 따따따 맛집닷컴에 대해서 IP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네임 서버라는 거는 저도 처음 볼 때 네임 서버가 뭐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서 따따따건 뭐 게임이건 그거에 대한 IP를 알고 있는 게 네임 서버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IP를 주면 얘가 이제 그 IP로 해서 뭐 로컬에 있으면 로컬로 접속할 거고 뭐 미국에 있으면 미국으로 접속해서 사이트가 뜨는 이게 기본 DNS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이제 AWS랑은 상관이 없고요. 네. 기본 DNS 과정을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일반 DNS하고 뭐가 틀리냐? 일단 등록하는 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DNS 쪽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반 DNS는 도메인 등록할 때 네임 서버를 지정합니다. 보통 이제 맛집닷컴 등록할 때 보통 NS1, NS2 이렇게 등록하죠. 네. 모든 회사 다 그냥 이렇게 등록하죠. 그죠? NS1, NS2. 네. 근데 이 이름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게임 1, 게임 2 네임 서버 이름을 저렇게 적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상관없는데 보통 네임 서버이기 때문에 NS1, NS2라고 해서 도메인 등록할 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아까 저희가 이게 찾아올 때 컴루트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컴루트가 네임 서버 정보를 어떻게 아냐면 도메인 등록자가 도메인 등록 대행 기간, 아이네임즈, 가비아, 뭐 후이즈 여러 군데 있죠. 네, 그쪽에다가 등록을 하면 이게 이제 컴루트 쪽하고 실시간 동기화가 돼서 저쪽에 네임 서버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NS1, NS2라고 넣잖아요. 도메인 등록할 때, 구매할 때. 그러면 그 정보가 여기 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질의할 때 이쪽으로 깨서 네임 서버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AWS에서는, 그죠? 라우터 53에서는 라우터 53 사이트에서, 이렇게 도메인을 이렇게 등록한다? 네, 등록을 하면 네임 서버가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임 서버를 그 도메인 등록 대행 기간 사이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처음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근데 이거는 뭐 AWS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DNS나 애저의 DNS 영역 뭐 이렇게 DNS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이제 그 AWS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도메인 등록을 뭐 다른 데 또 가서 등록하고 오라 이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단 등록을 하면 네임 서버가 나오면 그걸 이제 그쪽 그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에다가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겁니다. 실제 작업을 보면 라우터 53에서는 크리에이트 호스트 존이라고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도메인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집닷컴이라고 넣으면 네, 거기에 대한 네임 서버가 이렇게 딱 나오고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이 네임 서버를 이제 도메인 등록 대행 기간 사이트에 가면 NS 정보를 넣는 란이 있죠. 네, 거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제 그 등록은 된 거고요. 네, 이건 이해하시겠죠? 네. 기존의 네임 서버를 NS1 이렇게 도메인 등록할 때 넣는 게 아니고 라우터 53에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넣으면 거기 네임 서버가 나오니까 그 정보를 도메인 등록 대행 기관 사이트 들어가서 넣으면 된다. 네. 이게 처음이 조금 틀리니까 이제 이거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다음에 뒷부분들은 이제 뭐 AWS에서 자랑하는 부분인데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맛집닷컴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 얼리어스 기능을
제공한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어스라고 그러는데 별칭. 보통 예전에 보면 따따따 무슨 사이트를 치면 들어가고 그냥 도메인 자체를 치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이트를 등록하면 따따따나 뭐 맛집닷컴이든 따따따 맛집닷컴이든 둘 다 등록을 해줘야만 둘 다 같은 IP가 나오는 건데 보통 따따따는 등록해주고 도메인 자체는 또 등록을 안 해줘서 도메인 자체를 뜨면 사이트가 안 뜨거나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 둘 다 등록해주는 게 원래 원칙이고 A 레코더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별칭으로 얼리어스라는 걸로 해서 라우터 53에서는 제공을 하고요. 원래 도메인 자체에 대해서는 RFC 규약에서 이제 도메인 자체는 뭐 이제 CNAM이나 이런 다른 걸로 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얼리어스라는 다른 특별한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따따를 치건 맛집을 치건 뭐 똑같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터 53에는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모니터링 기능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버가 죽으면 다른 쪽으로 알람이 오는 뭐 그런 기능들이 기본 DNS는 제공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설정법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우터 53에는 L4 기능이 있습니다. L4 기능이 뭐냐면 그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L4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로드 밸런싱을 하는 거죠. 트래픽이 들어오면 이제 한 번은 일로 보내거나 한 번 그 다음 건 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80 포트를 이용해서 가상 서버를 2개 만들고 로드 밸런싱이 됩니다. 그러니까 L4 기능 여러분 회사에 L4 장비, 네트워크 장비 사서 로드 밸런싱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됩니다. 그리고 GSLB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GSLB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부하를 분산해 줍니다. 근데 특정 IDC에 의존적이지도 않고 지역하고 나라하고 무관하게 다 제공을 하는데 그림으로 잠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AWS 안에 이제 가상 서버를 만든 경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AWS 다른 리전을 만든 거고 얘는 그냥 일반 물리 RDC 이걸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53에서 이제 이렇게 로드 밸런싱도 해줄 수 있는 거고 뒤쪽에 이제 기능들을 설명해 줄 텐데 기능 상세에 가보면 그래서 페일오버 기능도 돼요. 예를 들어 이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가 있는데 둘 다 액티브가 아니고 액티브 백업 최근에 그러니까 뭐 몇 달 전에 이제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미국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미국에 죽으면 한국 걸 뜨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서버에서 스크립트로 핑 때려다가 죽으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 GSLB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GSLB 장비는 워낙 비싸고. 예. 그러니까 이제 라우터 53에 GSLB 이용해서 얘가 죽으면 일로 페일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 액티브 백업도 가능하고요. 세부 기능을 보면 그다음에 트래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 20 해서 10%, 20%뭐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80% 주고 한쪽은 20%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 보통 어떻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우는 보통 어떠냐면 이 장비는 엄청 좋고 새로 들어온 거고 옛날 장비는 워낙 옛날 장비라 사양이 낮고 뭐 CPU 하나고 얘는 CPU가 뭐 4개고 뭐 아니면 6개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처리를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줘서 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얘가 죽어도 페일오버가 되고 얘가 죽어도 페일오버가 되는 걸로 동작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해외 쪽 서비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응답 속도 관련해서도 이제 뭐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네. 일단 뭐 보통 많이 쓰는 건 트래픽, 그러니까 지역별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용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고 한국 사용자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뭘로 구분할까요? 앞단에서. 보통 캐시 DNS IP 가지고 보통 구분을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는. 왜? 아까 처음 동작을 보면 캐시 DNS한테 가서 물어보고 걔가 응답을 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갈 때 이제 캐시 DNS 쪽 정보가
일본 거면 뭐 일로 가고 이렇게 가도록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비용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좀 모르겠어요. 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는 트래픽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뭐 쿼리 수에 따라서 종량적으로 제공이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서비스에 따라 틀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용은 호스트 존 그게 도메인이죠. 여러분 맛집.com 뭐 dns-book.com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호스트 존이고 그다음 그거에다 쿼리 수를 합친 걸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도메인 숫자 한 개당 0.5달러 월에 한 600원. 그러니까 뭐 도메인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월에 600원씩 추가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비용이 크진 않고요. 이제 추가되는 건 이 쿼리당 0.4달러 500원 정도인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이트지 서비스를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많이 질의를 하는 건 아니라 요것들은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트래픽이 많고 사용자가 많으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거는 도메인 2개고 쿼리가 조금 있어서 월 2,000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쿼리가 많으면 부과는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메인 질이 쿼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적용할 때는 서비스 할 때는 이건 뭐 당연히 그 표 이렇게 캡 있죠. AWS에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빌링 쪽 사이트가 있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우터 53 주로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 IAM이라고 해서 계정 관리하는 쪽에도 사용을 하고 S3 이건 스토리지죠. 스토리지 쪽에도 사용을 하고 ELB 그러니까 L4 쪽에서 사용하고 클라우드 프론트 요거는 CDN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다음에 엘라스틱 빈스톡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컴피레이션 이런 거 해서 배포하고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에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서 참고할 거는 S3 버켓 이름하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도메인 이름은 DNS 이름이랑 반드시 같아야 그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그 이름으로 지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S3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기본적으로 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html5.dns-book.com이라고 사이트를 만들려면 그 이제 버켓 이름을 그 이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DNS랑 연동을 하면 html5 dns-book.com 쳤을 때 여기에 있는 index.html이든 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스토리지에다가 웹을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AWS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크리에이트 버켓 이름 할 때 그 원하는 이름을 그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설정법은 뭐 얼리어스로 버켓을 만들면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얼리어스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요게 이제 S3 버켓 이름이거든요. S3 만들면 요 이름을 이 이름으로 해서 이제 얼리어스 시키면 예를 들어 뭐 HTML5 이 사이트를 띄우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스태틱하게 만든 게 뜨게 되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매핑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제들 보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S3 이용해서 공지 사이트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지할 때 이제 공지 사이트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책 모임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클릭해보고 장소가 어디고 이번 달 읽을 책이 뭐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장소 이렇게 카톡 보고 찾아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웹사이트 구축하는 법 참조하시면 ELB 연동하는 법도 여기 예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프론트도 CDN이잖아요. CDN 서비스 할 때 DNS 연동하는 법은 예제 있으시니까 뭐 시간 되실 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40분 동안 실습할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는 건 시간 되실 때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좋냐? 일단
제가 DNS 예전에 이제 업체 쪽에서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다 요구하는 게 GUI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를 쓰는 회사가 조금 있는데 다 G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 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잘 쓰는데 이제 윈도우즈는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항상 패치해야 돼서 부팅해야 돼요. DNS는 부팅하면 다른 서비스가 다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함부로 부팅도 못하고 근데 윈도우 패치는 매달 나오고 그래서 보통 많은 회사들이 80% 정도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 유닉스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센토스나 유닉스 시스템을 쓰는데 걔의 단점은 뭐죠? GUI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VI로 이렇게 IP 넣고 추가 삭제하는데 얘를 쓰면 뭐 GUI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기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네임 서버 자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네임 서버는 회사에 두 대 이상 운영하시는 분 회사에서 없죠. 보통 NS1 안에서 두 대만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DNS 네임 서버 둘 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전체 서비스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네이버 입사했을 때 네이버 DNS 서버가 두 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뭐 좀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두 대 있어요. 그 당시 그 서버만 죽으면 네이버 모든 서비스가 안 되는 네이버 뮤직이건 제가 뮤직 담당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뮤직이건 뭐 카페건 뭐 모든 도메인이 안 되면 이건 대형장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AWS는 애니캐스트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쪽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KTDNS 같은 경우 애니캐스트로 돼 있어요. 예전에 장애나고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부산 사용자는 168.12.63.1을 세팅을 하면 부산 쪽 네트워크에 DNS를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요. 걔가 죽으면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P가 유니크하다라고 돼 있지만 애니캐스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쪽에 내가 168.12.63.1 KTDNS 지정하면 가까이 있는 쪽 걸 처리를 하고 걔가 안 되면 네트워크적으로 먼 걸로 해서 백업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WS는 뭐 거의 가용성 100%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하나가 아니고 보면 이제 4개 네임 서버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그다음에 디도스도 AWS 네트워크 자체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뭐 보안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AWS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니까 네임 서버 안정성은 더 회사에서 한 대로 운영하는 데도 많아요. 네, 한 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DNS 쪽에서 원래 GSLB 장비를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세팅도 이제 또 배워야 되는데 예, 뭐 여기 GSLB 기능이 라우터 53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까 그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보너스로 설명드릴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환경을 많이 안 바꾸고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요거 이제 매뉴얼이고요.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구성이 돼 있으시죠? 여기까지는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임 서버까지는 다 구성이 돼 있으시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WS 라우터 53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찾아가다가 따따따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맛집닷컴을 찾을 때는 라우터 53한테 가서 물어보라라고 얘가 얘한테 던지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던지는 구조잖아요. DNS는 던지는 구조예요. 얘가 물어보면 답변 주고 물어보면 답변 주고 물어보면 답변 주는데 얘가 원래는 따따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는 거잖아. IP를. 직접 주지 않고 라우터 53에다가 물어봐라라고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우터 53 뭘 할 수 있죠? L4 기능도 있고 GSLB 기능도 있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바꾸는 건 여기에서 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따따따를 질의했을 때 걔를 찾아갈 수 있도록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얘에서는 GSLV에서 뭘 하죠? 웹서버에 대해서 뭐 액티브 백업을 할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아니면 뭐 로드 분산을 할지 아니면 GSLV를 써서 뭐 일본 사용자는 일본 서버에 접속하고 뭐 한국 사용자에 접속하도록 그렇게 설정만 하면 여러분 GSLV 장비를 따로 사지 않 여기 벤더 없으시죠? 참 돈을 안 들이더라도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네. 기존 DNS도 안 건드리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네임 서버 자체를 AWS에다 옮기고 그걸 또 GSLV로 써도 되는 거죠. 같이 써도 되고 뭐 기존 장비는 유지하고 그 따따따에 대해서만 페이로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따따따에 대해서만 얘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뉴얼은 아까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네, 여기 있으니까 네. 보시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아까 거기 위에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얘가 GSLV로 찾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GSLV 이름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GSLV1이라고 이름을 주고 그거에 대한 IP를 줘야 되죠. 예. 그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죠. 이름을 줘야 되죠. 아무튼 정보를 줘서 걔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얘가 얘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건 거기서 뭐라죠? 액티브 백업을 하든 뭐 로드 밸런싱을 하든 뭐 GSLV를 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글로벌 서비스도 가능하고 L4 고가의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 이런 걸 안 써도 안정성도 확보되고 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이게 AWS 세미나긴 하지만 저는 AWS보다는 DNS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네. 여기 보면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DNS도 매뉴얼이 있고요. 애저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것들은 애저나 구글은 기본 네임 서버 기능만 우선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AWS는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 근데 기술 수준이라는 건 언제나 뭐 MS가 사람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정책상 만들 수도 있으니까 뭐 다른 걸로 만들든지 뭐 구글도 그렇고 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AWS가 아까 라우터 53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쪽은 아직 기본 기능 정책상 그럴 수도 있고 네, 기본 기능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으면 마치겠습니다.